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규제를 또 한 거죠. 6월 17일 이렇게 규제를 했다. 그래서 보면 뉴스 보면 이렇게 갭 투자 억제 강화를 했다. 그런 거 있겠죠. 그리고 수도권 대부분 규제 지역 묶고 갭 투자를 뭐 온천 차단한다. 법인의 부동산 종부세 인상. 이제 법인도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한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투기 수요 유입이 차단한다. 뭐 정부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자료를 본다면 그런 거죠. 규제 지역을 이렇게 대표 강화하고 주담대 대출 강화한다. 즉 대출을 좀 어렵게 한다.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갭 투자 억제. 3억 초과 구입 시 전세 대금을 뭐 회수한다. 그래서 갭 투자하기 좀 어렵게 만들겠다.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규제 지역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갭 투자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겠죠. 부동산 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갭 투자 금지죠. 갭 투자 하지 맙시다. 그런 거겠죠. 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월세 받는 거 그런 거죠. 내 돈이 많아서 내가 이 월세를 좀 받겠다. 그런 거죠. 은행 이자가 뭐 낮아지면 월세 좀 받겠다.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다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지방 부동산 폭락 많아지자. 야, 우리는 5년 전보다 2억 떨어졌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데는 이제 전세보다는 이제 매수로 들어가셔도 된다. 그런 거겠죠. 그런 데는. 그리고 우리 가격은 5년짜리 아파트가 야, 어떻게 건축비보다 싸냐? 그런 거는 전세보다는 뭐 매수하셔도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관망이 좋다는 거예요. 관망이. 관망이란 건 무엇이냐면 구축이 너무 비싸다. 분양가는 9억이에요. 서울 아파트의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 9억 5천인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 구축이 14억, 13억 5천 이러고 있다면 이걸 받아주면 안 되죠. 구축을 받아주면 안 되고 그냥 청약만 노리자. 뭐 이런 식이란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게 6개월 전부터 나온 얘기죠. 6개월 전부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위치를 보자는 거예요. 위치를. 그 위치가 무엇이냐면 국민소득이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럼 국민소득이 4년 만에 감소했다라는 거죠. 2017년도에 대한민국 3만 달러, 2018년에 3만 3천 달러 갔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3만 1천 달러, 2만 달러로 내려오는 바로 그런 시기에 대한민국의 주머니가 비어가는 시기에 도달온다는 거죠.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여전히 3만 달러, 3만 5천 달러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달라는 거죠. 왜 구축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서 구축의 가격이 10년 된 구축의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5억이 더 비싸는 이상한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된다? 조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경제가 나빠지구나. 그런 거예요. 경제가 나빠지구나.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때 이랬을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야, 이 인간들아. 아니, 야, 이 인간들아. 아니, 니들은 돈이 어떻게 2008년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2007년도, 2006년도보다 너희도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면서 야, 분양가는 그때 수준보다 더 낮게 분양가를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죠? 아니, 야, 분양가는 그때 수준을 해주고 있어. 근데 너희는 왜 집을 안 사? 참 니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내가 그 규제 풀어줄게 좀 사볼래?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살까 했던 사람들 샀겠죠.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앞으로 더 오릅니다. 빨리빨리 더 사세요. 누구 거? 내 거 사주세요. 5억 더 피 5억, 6억. 그렇게 사주세요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꺾여 내려오는데 자기는 5억에 받아서 10억에 팔아먹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지금 현실은 그런 현상이다. 그러면 이게 무너진다. 무너지면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도 무너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뉴질랜드, 영국, 유로, 일본 무너졌고 브라질 무너졌고 태국 무너졌고 대한민국 무너졌고 OECD에서 아주 그냥 뒤에서 다섯 번째예요. 아주 앞에서 다섯 번째로 그런 거죠. 다섯 번째로 무너졌고 G20 국가, G20 국가의 모든 경제를 다 합치면 전 세계 경제의 한 80% 무너졌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무너졌고 4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도 무너졌고 다 가서 보니까 자산 가치가 좀 올랐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부채가 올랐고 그런 거겠죠. 왜 자산은 무엇이다?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보니까 부채가 올랐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코로나든 뭐든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죠. 자, 2019년 말에 2020년 갭 투자하지 말자 그런 거죠. 갭 투자를 왜 하지 말자? 아니 정부가 때리는 거죠. 정부가 때린다는 거예요. 정부가 때린다. 근데 정부가 지금 21번째 규제책이니까 20번째 때릴 동안은 아유 문재인 대통령님 때리셨어요. 때려보세요. 우리는 투자도 더 많이 늘릴 거고요. 고용도 더 많이 할 거고요. 뭐 우리 직원도 월급도 올려줄 거고요. 세금도 더 많이 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이랬다면 지금부터는 대통령님 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이게 2020년도도 될까?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GDP는 사실 2007년도로 다 돌아와 버렸는데 집값은 2007년도보다 40%가 비쌉니다. 이게 과연 될까요, 대통령님? 아, 대통령님. 근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고 지금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하고 지금 쌍용차가 지금 파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런 말씀 안 드리려는데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니면 현대차들도 지금 공채를 다 없애기로 했고 LG전자도 공채를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용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런다는 거죠. 2020년부터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갭 투자를 안 해야 되죠. 이제는 수도권에서 자, 갭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수도권은 갭 투자 해도 된다. 뭐냐? 30% 40% 폭락하면 갭 투자 해도 되죠. 그때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해도 된다. 근데 지금은 GDP는 이미 다 무너졌는데 그 집값은 30% 40% 올라가 있다. 그러면 안 해야 되죠. 수도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야, 나는 옛날에 우리 집이 아이고 경기도 집하고 같은데 경기도는 다 2배 올랐는데 야, 우리 집은 2억 떨어졌어. 야, 그리고 아이 건축비보다 더 집이 싸더라. 나 집이 6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건 전세보다는 그냥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누군가는 오른다 하는 거죠. 오른다. GDP가 이렇게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계속 오른다 했을 때는 뭐냐면 매도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기는 이 초기 때 매도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 가서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야 이거 너 힘들어진다 하면 여러분 그때 못 팔아. 그러면 그건 다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의 어떤 추락을 전부 얻어맞아야 된다. 동시에 그런 거겠죠. 지금 누군가는 매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그러면 지금 매수한 사람들은 그런 거죠. 지금 매수한 사람, 자, 지금 매도를 친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난 2만 달러에 사서 3만 달러 국민한테 팔아버렸어. 난 2만 달러에 사서 3만 달러 국민한테 팔아버렸지. 이런 투자는 없을 거야. 왜 그럴까? 난 3만 달러 할 때 2만 달러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야 3만 5천 달러를 사주고 있어. 이 바보들이 2만 달러 국민이 됐는데 지들이 이러고 있겠죠. 근데 매수자는 더 오르면 어떡해. 더 오르면 어떡해. 어떻게 빨리 사야 되겠다. 근데 본인 주머니에는 2만 달러밖에 없어요. 그런데 3만 5천 달러를 사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4만 달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 오는 모든 고통을 다 얻어맞고 4만 달러가 됐을 때 매도를 친다. 또 이 사람들이.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지금 매도 친 사람들이 이때 또 사주는 거죠. 난 4만 달러가 됐어. 그런데 가격이 3만 달러야. 이런 멍청한 놈들. 자, 3만 달러 때 사줄게. 자, 그래놓고 또 4만 달러를 팔고 나간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오른다 해줄 수 있다가 매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기회다.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는 매도를 치는 게 최고죠. 무조건 매도를 빨리빨리 쳐버려야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그런 거죠. 97년도 뭐 이렇게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이렇게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어떤 상승돼 그런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3만 달러가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 바로 이 기간 때 올라오면서 요만큼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대 때 안 올라온 것까지 플러스해서 먹을 수 있던 거죠. 다 먹은 거죠. 다 먹고 지금 무엇이다? 던져서 이걸 다 이제 현금화 시키는 거죠. 현금화. 즉 기간은 매도자들은 어떤 현금화에 기대하는 매도자들은 현금화의 시대. 그다음에 지금 매수자들은 어떤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거죠.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즉 어떤 거
구축을 분양가보다 4억 5억 비싸게 사는 그런 수도권의 어떤 바보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의 행군을 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뭐 규제책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다. 규제책은 경제가 발전하면 규제를 해도 오른다. 그런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규제를 해도 오른다. 경제가 하락하면 규제를 풀어도 떨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경제에 따라가서 가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21번째 규제안은 무엇이다? 경제가 안 좋을 때 규제를 했다. 그리고 개입 투자는 어차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규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하는 사람들은 계속된 고난이다. 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